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전략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바로 그 AI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질문은요, 사실 오랫동안 정치 캠페인이 안고 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100년 넘기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캠페인 방식이 가진 뭐랄까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통적인 선거 운동이 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 방식은요, 말 그대로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어요. 전화 여론조사? 이거 전체 유권자의 40% 목소리밖에 못 듣는 반쪽짜리 정보였고요. 자원봉사자들은 글쎄요, 엉뚱한 곳에 가서 힘 빼는 경우도 허다했죠. 결국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감에 의존해서 내려졌던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등장하면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긴다. 와, 이 말 한마디가요, 기존의 문제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이제 선거는 그냥 땀 흘리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정밀성으로 승부하는 싸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낡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혁명적인 변화, AI가 제시하는 새로운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선거 전략이 무슨 지역, 몇십 대 같은 큼직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딱 한 명에게 완벽하게 맞춰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AI 기술은 마치 정치라는 거대한 전쟁터 위를 떠다니는 최첨단 정찰 위성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물론이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전방위적인 정보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대체 이 AI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엔진의 내부 구조를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개의 핵심 기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유권자를 분석하고, 둘째,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세 단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유권자 인텔리전스 엔진인데요. 이 녀석의 역할은 유권자를 정말 현미경으로 보듯이 정밀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서 이 사람은 경제 문제에 민감하구나, 저 사람은 복지 이슈에 반응하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편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망설이는 유권자가 대체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콕 집어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기둥, 실시간 전략 허브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 허브는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바로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오늘 어느 동네를 가야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 최적의 동선을 짜주고요. 심지어 경쟁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때 거기에 맞받아칠 대응 메시지 초안을 단 5분 안에 뚝딱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선거전에서 이건 뭐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전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전략까지 다 짰으면 이제 실행해야죠. 최종 목표인 투표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인데요. 어떤 메시지 문구가 가장 설득력 있는지 수백 가지를 테스트해서 찾아내고요. 심지어 특정 유권자한테는 언제가 가장 연락하기 좋은 골든타임인지까지 예측해서 알려줍니다. 이걸로 자원봉사자들 손에 최적화된 대본을 쥐어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기술이 과연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기존 방식과는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딱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세요. 분석 단위가 예전에는 지역이나 연령 같은 큰 덩어리였다면 이제는 유권자 한 명 한 명 1대1로 바뀌었죠.
전략도요, 예전엔 선거 끝나고 나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불확실한 확률 게임 같은 승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 가능한 설계된 승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기술의 핵심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내세우는 첫 번째 성과가 뭐냐? 바로 90%에 달하는 예측 정확도입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예측한 게 실제 결과랑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캠페인의 모든 돈과 인력을 가장 확실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엉뚱한 곳에 헛돈 쓰는 걸 막아주니까 전체 선거 비용을 무려 2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결과인데요. 선거의 승패를 가리는 핵심 타겟 유권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투표율을 자그마치 15%나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승부에서 15%? 이건 뭐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아무리 복잡하고 대단해도요,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정보만 받게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그 결과가 두꺼운 보고서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딱 두 가지 지침으로 요약돼서 나온다는 점,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프 책임자가 매일 아침에 딱 확인하는 건 이 두 가지뿐인 거예요. 첫째, 현재 우리 후보의 승리 확률은 몇 %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오늘 당장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정말 극도로 단순하고 명확해지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의 선거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예전처럼 열정과 땀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데이터를 얼마나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그런 정보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선거에서 승리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을 뚫고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되는 결과물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보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